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위치를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위치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첫 번째 있든 사실 여기에 있든 고정되어 있어야지 내가 이걸 들여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루트 디렉토리 위치도, 그러니까 얘는 파일이 어디에 있냐를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루트 디렉토리의 위치도 어딘가에 고정된 위치에 팻으로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되는 거고, NTFS도 똑같이 루트 디렉토리를 씁니다. NTFS에도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NTFS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위치에 루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각각의 파일 시스템마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파일을 저장하는 트리 구조에서 맨 첫 번째 위치는 이 파일 시스템이라면은 뒤져볼 필요 없이 이 파티션에 이 위치를 가면 무조건 루트가 있다라고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라는 것은 어떤 파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이 파일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팻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팻 하나만 가지고 다 찾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좀 더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얘기한 이 파일이 어디 있다, 바로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찾아가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장하는데 비효율적이 되고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장하는데 비효율적인 말은 뭐냐면 이 파일이 여기 있다라고 표시하려면 이 파일이 1메가 하면 이만큼, 10메가 하면 이만큼 찾아오고 있어야 돼요. 또 이 파일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파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저장만 하면 관계없는데 지우면 이만큼 비죠. 그 다음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 파일보다 조금 더 큰 파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장을 못하고 뒤쪽에 가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딱 맞는 혹은 작은 이런 파일이 없으면 그냥 놀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컴퓨터 저장 공간은 파일은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쉽습니다. 우리 이제 물리적인 거랑 박스로 이렇게 돼버리면 나누기가 어렵겠지만 나누는 게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눠서 빈 틈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급적이면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정보는 딱 그냥 단순하게 이 파일이 여기 있다 이런 정보가 아니라 각 파일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좀 더 로우 레벨의 정보입니다. 어떤 파일이 여기서 얘기를 하죠. 팻 같은 경우 다른 데 아니고 팻이라면 실제 파일의 위치 정보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루트 디렉토리에 파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디렉토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안에다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해당 파일의 위치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렉토리에 있는 하나의 정보만으로서는 그 파일의 모든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팻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에는 이 파일의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가리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의 위치, 이 위치 테이블이 어딘지.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위치 테이블에 ABCD 파일 이름이 있어가지고 위치 테이블 찾아보면 된다고 했는데 위치 테이블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찾아보지도 않고 이걸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A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디렉토리 안에 파일 개수는 몇만 개 이렇게 간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찾습니다. A 하게 되면 A 위치를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에 가면은 실제로 이 첫 번째 위치에는 어떤 값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주소가 적혀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서의 위치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첫 번째만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다음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 딱 가면은 첫 번째는 얘 다음 이거 다음 거 전체는 100메가인데 여기 10메가가 저장되어 있어요. 다음 10메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100번째이고 여기는 150번째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 10메가가 150번째 있다고 여기다 적어줘요. 또 150번째 찾아가면 다음번 10메가 210번째 있다고 적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링크드 리스트 비슷하게 꼬리에 부르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팻 파일 시스템의 저장 방식이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얘기한 건 좀 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파일 시스템의 대부분 파일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파일을 도대체 어떻게
저장하는 게 규칙이란, 그 규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규칙에 맞춰서 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파일스템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찾는 데에서 핵심은 이 디렉토리 루트. 그러니까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시작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트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떤 파일을 찾으려면 무조건 루트로 가는 거죠. 일단 절대 경로부터 찾아야 되니까. 상대 경로를 찾는 건 좀 다른 게 되는 거고, 상대 경로를 찾는 거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면 일단 루트부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트를 무조건 찾아가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여기서 또 한 군데를 딱 지정하게 되면 저장하는 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파일의 저장 인포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찾아가는 것도 루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디렉토리의 트리 구조와 파일 저장하는 링크드 리스트 이런 개념으로 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파일 하나를 통째로 다 저장하지 않고 쪼개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 틈 나는 대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 공간에 틈이 없이 데이터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만 얘기하면 모든 파일 시스템이 디렉토리 구조로 빨리 찾게도 되어 있고 틈 없이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능의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요건 좀 느린 파일 시스템입니다. 찾아가는데 이렇게 막 이걸 하나씩 쫓아가고 하는데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한 번 저장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파일 시스템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지웠다가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저장했다가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럴 때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펫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펫이 뭐냐, 뭐 듀플리케이트 펫이 뭐냐 이걸 이야기보다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이 공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일의 위치를 쉽게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를 각 파일 때마다 자기만이 아는 위치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 루트 디렉토리만큼은.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들이 연속된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는 파일에 흩어져 있는 쪼가리들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저장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알로케이션. 펫에서는 이걸 알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리눅스, 유닉스의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EXT 뭐 이런 파일 시스템 구조인데, 이게 하드디스크, 엠비알이고 파티션 있고, 이 파티션 이렇게 쪼개는 게 이게 파일 시스템 구조입니다. 근데 이름들을 보시면 이거 부트 블락이 빼고 슈퍼 블락, 프리스페이스 매니지먼트, 아이노드, 루트 이름이 좀 달라요. 아까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프리스페이스 매니지먼트와 아이노드 요게 펫에 해당하는 거예요. 루트 디렉토리는 똑같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그림을 잡게 됐지만 이게 99.9%이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그냥 이 정보 없이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중구난방으로 뭐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냐는 규칙을 얘들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용어는 이 아이노드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는 한 부분씩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 가장 상위의 자료 구조를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되는 하나하나를 아이노드라는 걸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파일이 하나가 있으면 아이노드의 리스트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서 그 파일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펫에서는 없었던 이런 게 있어요. 프리스페이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새로운 파일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어있는 데를 써야죠. 파일 있는 데를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정보에는 1번 이정보에는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까지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펫은 그걸 하나로, 그러니까 같은 정보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있으면 그건 사용하는 거고, 0을 적습니다. 0을 적어놓으면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내용들은 따로 모아놔요. 따로 모아놔가지고 어떤 파일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좀 더 쉽게
뜯어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뜯어내 쓴 다음에 아이돌에다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용어로 쓰긴 했지만 결국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 원화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우리 수업에서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파일 시스템에는 뭔가 체계화된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의 핵심은 루트 디렉토리와 데이터 부분과 이렇게 구분해서 루트 디렉토리를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들이 혹은 이쪽의 데이터 블록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파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파일에 할당이 되어 있는가, 어떤 파일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파일 어떤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응용 프로그래머한테는 단지 내가 파일 이름만 주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걸 이해해가지고서 실제 그 데이터에서 그 파일 찾아가지고 나한테 읽어주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으라고 하게 되면 비어있는 걸 찾아가지고 새로 만든 다음에 새로 만든 파일 이름을 디렉토리에다가 등록을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해준다. 이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거는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한번 보는 건데요. 사실 이건 리눅스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여러분 윈도우스에서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장 공간을 이제 컴퓨터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어쨌든 이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장치. 용산에 요즘은 인터넷 산다고 했죠.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가져옵니다. 하드디스크는 진짜 처음에는 그냥 비어있는 그냥 정말 공간만 있는 창고. 이걸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다 붙여요. 그럼 정기적으로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운영체제의 저장장치 관리보호줄이 일단 그걸 인식을 해요. 아주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면은 이 하드디스크를 이해하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하드디스크 포함해서 줬습니다. 그걸 우리 운영체제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이해가 했었어요. 그게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는 웬만한 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이런 파일 관리 개념으로 해서 파일 시스템까지 만들어 줘야지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서 이미 작업을 했었고 우리 슬라이드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만 들어보면요. 먼저 하드디스크를 내가 물리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하드디스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해보니까 제가 설명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는데 보여줘서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본 다음에 윈도우스에서 하는 맥에서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이 이런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서 한 작업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리눅스에서는 F2디스크라는 것이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는 주요 툴이에요. 방금 이 저장장치 관리자처럼 F디스크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램 이렇게 하면서 이건 램디스크라는 게 시스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버전이 높아진 이전 버전이 없었는데 이건 무시를 하고요. 램디스크는 무시를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div SDA 라고 표시가 됩니다. 디스크. 이런 디스크 하나가 이 시스템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리눅스는 사실 윈도우스도 마찬가지인데 리눅스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외부 장치들은 하드디스크건 키보드건 네트워크 카드건 이렇게 디바이스 디렉토리는 파일로 이렇게 추상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GB짜리 하드디스크.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나오는데 이 8GB짜리 하드디스크가 내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구조. 이게 뭐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하나, 파티션 SDA라는 하드디스크에 이게 이제 고전적인 네이밍인데요. 이게 스카시 디스크 ABCD. 스카시라는 요즘 여러분 사타 하드디스크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여기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컴퓨터와 주고받는 이 방식. 우리가 네트워크 이더넷이니 와이파이니 우리 또 LTE니 이렇게 통신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두 개체가 주고받는 방식이 여기는 이제 사타니, 스카시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초기에 스카시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초기 리눅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그대로 SG만 SATA가 아니라 스파시 디스크 ABC 같은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파티션이 1번, 2번, 5번 이렇게 있는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새 하드디스크를 가져왔다 라고 하게 되면 좀 전까지 이제 얘기했던 저장장치 구조와 파일셋 구조를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번 이런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이게 이제 새로 끼워야 되니까 전원이 끈 다음에 해야 되겠죠. 전원이 끈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 가상머신에서도 이걸 종료를 시킨 다음에 가상머신이니까 이런 게 참 편리합니다. 설정. 예, 누르면 하드웨어 관리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저장소 보면은 SATA라는 부분이 있고 SATA 하드디스크를 여기 SATA CD롬 혹은 SATA 하드디스크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SATA 하드디스크를 새로 이렇게 이제 이거는 가상머신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거고요. 8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거 말고 다른 파일이 사실 이건 가상머신이니까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가상머신한테는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팅을 시키는 거죠. 마치 윈도우즈에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하나 새로 사가지고 부팅을 하게 되면 아니면 USB를 하나 꽂는다든가 하게 되면 여기 디스크 0, 1, 2, 3 이게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과 거의 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여기서 뭔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과정이 있지만 그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파일과 저장치 구조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스템에 저장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F디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램디스크라는 용어가 보이는 건 따로 램디스크 쪽은 따로 있고 아까 SDA가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SDB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지금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정보 보여주고 하나 더 하드디스크가 붙어있대요. 근데 얘는 아래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그냥 하드디스크 기계만 있는 것이고 어떤 파티션 구획이나 파일 시스템 포맷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아 있구나 확인을 하고 그럼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파티션부터 만들어야 되죠. 파일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역시 F디스크로 저장장치 관리 소프트웨어는 F디스크입니다. F디스크 임자로 그 하드디스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이 파일을 가르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div sdp 이렇게 가르쳐주고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GDB처럼 명령을 쓸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F디스크의 용법을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다 아는 거는 빼고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고 메뉴 이렇게 나오고 P하면 파티션 테이블에 P 여기 보시면 M이 헬프 뭐 P가 아마 파티션 테이블을 보여주는 건데 없어요. 파티션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new 합니다. new가 새로 파티션 만드는 거예요. 새로 파티션 만들면 프라이머리 파티션 만들거나 확장 파티션 만들거나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P 프라이머리 파티션 번호 처음 만드니까 1번 이렇게 주고 파티션 크기를 얼마일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 만드는 거는 칸막이를 치는 거니까 얼마냐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섹터라고 나옵니다. 섹터는 바로 이게 물리적인 저장장치, 물리적인 저장 공간의 저장 단위를 섹터라고 얘기해요. 우리 논리적으로는 여기 파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섹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1TB의 광활한 저장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이 하드디스크 기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512씩 보통 쪼개는 512바이트씩 그걸 섹터라고 얘기해요. 사이즈, 이 파티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 0범지부터 8기가 이거 8기가짜리 하드디스크니까 8기가니까 512로 하면 대충 이렇게 보면 하여튼 8기가가 아니라
16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048부터 시작하게 하죠. 맨 앞쪽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시스템이 알아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디폴트 2048 처음부터 크기는 얼마나 할 거냐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 디폴트로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다시 프린트 하게 되면은 STP에 1이라는 파티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파티션이 하나 생겼죠.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하드디스크를 붙이면 하드디스크 1 이렇게 나타나고 이쪽 공간이 그냥 통 뚫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아마 뭐 지정되어 있지 않는 파티션 뭐 그런 메시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럴 때 이 오른쪽 버튼, 이 하드디스크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볼륨 만들기, 새 스팸 볼륨, 여기는 이제 이 붓을 가리기 때문에 메뉴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새 볼륨 만들기 뭐 이런 식의 메뉴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티션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 지금 얘기한 파티션 만드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볼륨이라고 하면 볼륨에 파일 시스템을 넣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그냥 볼륨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처음 달았을 때 여기 하드디스크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볼륨 만드는 게 여기 전체를 만들 수도 있고 요만큼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작업이 바로 지금 리눅스에서 하는 것 같은 파티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 파티션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F디스크라는 것은 이렇게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툴로서 파티션을 삭제하고 만들고 보고 하는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이 F디스크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 하드디스크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파일 시스템을 넣는 그 파티션뿐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MBR 섹터 있죠. 그것도 얘가 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일로 쓰는 MBR 섹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탐색해서 아무리 봐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끔 부팅되지 않는, 부팅이 안 되는 하드디스크 그러면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망가졌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팅이 안 되는 거는 윈도우 자체가 망가졌기보다는 앞쪽에 있는 우리가 부팅 시간에 배웠던 부트 섹터나 부트 로더 이런 게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 데이터에 손상과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팅이 안 되니까 사용자는 이건 재앙이다 라고 생각해요. 큰일 난 거죠. 부팅 자체가 뭔가 부팅이 되면은 어떻게 막 이제 있는 걸도 끄집어내가지고 저장하고 일부러 살려보고 할 텐데 부팅 자체가 안 되니까 아주 그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런데 조금 경험을 해보면 오히려 그거는 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 데이터는 잘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부팅에 관련된 부분만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스터 부트 섹터, 그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부팅 안 될 때 맨 윗줄에 부터블 미디어 나 파운드 라든가 하여튼 그런 메시지 한 줄 찍히면서 깜빡거리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비슷해요. 그럴 때 그 하드디스크를 다른 쪽 OS에 가져가가지고 혹은 내가 요즘은 USB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USB에다가 부팅할 수 있는 그 간단한 OS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B로 부팅을 해서 이런 F디스크 같은 것을 실행한 다음에 F디스크로 그 MBR 부분을 다시 오버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MBR을 내가 프로그램한 건 아니니까 그걸 디버깅 할 수는 없지만 그냥 MBR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윈도우즈면 똑같은 MBR을 씁니다. 리눅스면 똑같은 MBR을 쓰고 그것들이 다 이미 F디스크에 내장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구글링해봐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걸 거기다 써주면은 쉽게 복구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게 F디스크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이름인 윈도우즈에서 유틸리티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윈도우즈에도 F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면 F디스크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라이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SDP에 파티션이 하나 생긴 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티션만 생긴 거예요. 아직 파일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곧 뭐냐면 포맷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MKFS, Make File System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마 여기는 지금 다 이걸 제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죠. 윈도우즈가 가상무실에 있었으면 좀 쉬웠을 텐데
여기서 새 파티션을 만들어 가지고 새 파티션 만드는 창이 뜨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 뒤쪽에서 이것을 포맷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새 하드디스크에 파티션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하면 파티션 만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 이 UI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은 새 파티션 만들고 계속 연속해 다음 누르게 되면 연속해가지고 이 파티션을 포맷 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메뉴 안에서 포맷도 선택할 수가 포맷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리눅스는 포맷하는 명령을 따로 이렇게 줍니다. 여기 T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하되 어떤 타입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아마 두 가지밖에 선택을 못할 거예요. 빽하고 NTFS. 예, 리눅스는 이 리눅스가 제공하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다. NTFS라고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모듈을 우리가 그 apt-get 해서 인스톨했던 것처럼 인스톨해서 넣은 다음에 포맷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리눅스에서는 EXT라는 이름의 파일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EXT4, 1, 2, 3 버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대상 이렇게 포맷하는데 div sd b SDB를 포맷하라 이렇게 되는데 SDB를 포맷하는 것이 아니라 SDB에 이 파티션을 포맷하는 거죠. 이번에 포맷은 파티션이니까 SDB1을 포맷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포맷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바로 하드디스크 그 부분 안에다가 포맷 파티션만 나누게 되면 레스트 루트 레코드 뭐 그 정도만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이제 포맷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잡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루트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초기 상태로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순서를 따지면 파티션을 만든다. 그다음 포맷을 해서 파일 시스템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이 하드디스크에는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일 시스템을 우리 운영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마운트라고 그 지난번 명령어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시스템 명령어이긴 하지만 마운트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마운트라는 작업이 왜 필요하느냐? 파일 시스템을 아무리 하드디스크한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처음 부팅이 되면 그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파일 시스템만 이 운영체제는 아는 겁니다. 그 파티션 안에 그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새로 만든 거는 그 파일 시스템과 다른 파티션의 볼륨이 파일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 얘도 루트를 가지고 있고 얘도 루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루트예요. 그래서 얘를 떼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면은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냥 여기다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생각? 사실은 조금 우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마운트라는 거죠. 새로 만든 파티션의 볼륨, 파일 시스템을 기존의 운영체제가 자기의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방법이 바로 마운트라는 겁니다. 그게 윈도우즈에서는 이걸 해봤으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그냥 하드디스크 추가 안 된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데 여기서 파티션을 새로 만들게 되면 다음 하다 보면 포맷 할 것입니까? 라고 메뉴가 나오고요. 그 포맷 하겠습니까? 라는 메뉴 바로 다음이나 거기에 보면은 드라이브 번호를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포맷 해가지고 D로 붙이겠습니까? G로 붙이겠습니까? F로 붙이겠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운트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다가 D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원래 C라는 파일 시스템밖에 없었는데 포맷을 해놓고 그걸 D로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의 다른 점은 이 볼륨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윈도우즈는 C 볼륨, D 볼륨, E 볼륨, F 볼륨 그래가지고 각자의 볼륨의 루트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리눅스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겉으로 우리가 파일 시스템 위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리눅스의 마운트라는 것은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그러니까 현재 부팅된 시스템이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리눅스가 들어가 있는 이걸로부터 여기에 이제 부트 디렉토리에 보면은 이제 리눅스 커널이 있어가지고 이걸 부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 하드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루트부터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 리눅스는 윈도우즈 같으면 이걸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하고 이렇게 마운트 연결을 시켜버리면 편한데 리눅스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루트를 이 파일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트리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트리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한 파일 시스템의 루트를 다른 파일 시스템의 특정 디렉토리에 얹어주는 거, 얹는다. 그게 이제 마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맷까지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운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램디스크가 많아가지고 마운트가 무지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리눅스가 버추얼 박스에 깔린 게 아니면 램디스크가 없나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버추얼 박스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번 시스템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옛날 버전이라 지금 여러분한테 권고했던 지금 최신 버전 리눅스를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옛날 버전 리눅스는 작년 것만 하더라도 작년 것만 하더라도 주분투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나왔었어요. 램디스크 이렇게 많이 달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버추얼 박스 문제가 아니고 이 리눅스 문제. 그래서 이 리눅스는 어쨌든 자기 이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목적상 램디스크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버전이 바뀌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램디스크가 램은 아닌가요? 램이에요, 램. 이 얘기가 너무 또 복잡해지는데 저장장치죠. 램입니다, 램. 그런데 램을 저장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용의 저장장치 관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저장장치 관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나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 램을 하드디스크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원리는 램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속도 때문에. 아까 이제 하드디스크하고 SSD만 하더라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막 새로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램과 SSD는 또 엄청난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싸기 때문에 램으로 뭐 6TB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얘는 전기를 끄면 데이터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계속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쓰고 있으니까 알 텐데 꼭 뭔가를 그냥 창고처럼 저장만 해 놓자라는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는. 내가 뭔가 게임 같은 거 로딩할 때도 임시 데이터들, 웹브라우징 할 때도 임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다 막 저장했다가 거기서 보여주고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템포럴 디렉토리에 있던 임시 데이터도 지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저장하는 이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여기다 하면 되겠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읽고 쓰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램을 하드디스크로 만들어 보게 되면 똑같은 크롬 웹브라우저를 동작하더라도 크롬 웹브라우저의 임시 그 데이터들을 크롬은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램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램디스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이제 최신 나온 리눅스 커널, 리눅스들은, 웹판들은 좀 램의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램디스크도 그런 용도입니다. 아무튼 이 마운트라는 걸 보면 그냥 아무 거 없이 마운트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게 복잡해져 버렸는데 현재 이 시스템에 여기에 파일 시스템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파티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제가 안 보여가지고. 근데 새로 만든 건 아직 마운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방금 한 걸 마운트를 시켜보겠습니다. sudo mount. 그러니까 div sd b1을 포맷했죠. 이것을 어떤 디렉토리를 지정해 준다는 거죠. 마운트. 이것을 어디에다가 마운트를 아무나 해도 됩니다. 대신 여기 아래에도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마운트되는 순간 얘는 접근을 못합니다.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보통 마운트는 비어있는 디렉토리를 보통 마운트를 하는 게 상식이죠. 지금 MMT라는 이름의 루트에 있는 디렉토리는 이런 용도로 쓰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와서 SDP1 이걸 이제 마운트 프로그램 말고 DF로 디스크 사용 상태로 보면 DF로 보죠. 그러면은 SDB1 이 파티션이 MNT에 연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디스크 사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시스템 용도상 이렇게 내부적으로 리눅스 내부적으로는 많은 파티션이 있고 각각이 이렇게 마운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건 어쨌든 새로 만든 거니까 아무것도 없겠네요. 뭐가 있는 거냐면 아까와 좀 다른 게 붙어있긴 해요.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게 붙었고 여기다가 만든 거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디스크에 들어가는 거죠. U 마운트는 이거 떼내는 겁니다. U 마운트 내가 떼내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지금 붙었나 떨어졌나를 지금 바로 못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 요것만 해도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막 마운트 파티션, MK 파일 시스템, 마운트 이렇게 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윈도우즈나 맥이나 이렇게 좀 이제 UI로 사용자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다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하드디스크 또는 USB 달았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운 볼륨 만들기 하게 되면 쭉 따라가 보면은 볼륨 크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걸 포맷 하겠습니까? 드라이브 이름을 뭐로 붙이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파티션을 만들고 거기다가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이런 볼륨 이름으로써 마운트를 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프로에 얘기했던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사용하는 패턴인 거고 좀 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파일 시스템 구조라는 것은 하드디스크가 파티션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파티션에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루트 디렉토리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보와 각각의 파일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공간에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한 파일 정보들, 파일 로케이션, 파일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들을 복합해가지고서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가고 새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프로그래머와 사용자한테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게 제 생각에 더 재밌어요. 여러분도 그냥 정말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으면 리눅스에 들어가는 정식이 아니더라도 대충 알았으니까 여러분만의 고유한 파일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든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단지 그게 이제 커널로서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건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리눅스의 리눅스의 EXT가 됐건 NTFS가 됐건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파일 시스템 서비스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실제 그것을 프로그램하는 리눅스의 라이브러리 또는 시스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폴더로 등록을 하면은 그 아래 그런 새로 생성하면은 양쪽 파일 시스템에서 똑같은 게 두 개였어요. 우리 버추얼박스에서 버추얼박스에서의 공유 폴더는 지금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 기능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버추얼박스라는
여기 리눅스랑 관계없는 윈도우즈의 프로그램이 있죠.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공유 폴더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윈도우즈에 있는 어떤 폴더가 이쪽 리눅스의 새로운 하드디스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새로운 하드디스크 추가한 것처럼. 그게 버추얼박스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에요. 아까 버추얼박스에서 하드디스크 추가할 때는 시스템 설정에서 저장장치 추가 뭐 이렇게 했는데 공유 폴더 기능을 이용하면 윈도우즈에 있는 폴더를 그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미 그거는 이제 포맷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윈도우즈에 우리가 마운트만 하게 되면은 마운트가 되면 리눅스에서 윈도우즈의 폴더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도 그냥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윈도우즈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새로운 하드디스크 만들면은 그건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리눅스에서 추가하는 방식이고 버추얼박스라는 이 독특한 이제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공유 폴더로서 디스크를 이쪽에다가 익스포트 보여주는, 그래서 마운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래서 공유 폴더 버추얼박스를 쓰려면 공유 폴더 기능은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